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송은당 하경서지입니다. 대망의 2023년 송은당을 찾아주시는 유치님들께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송은당에서 기원드립니다. 올영 이순옥 시인의 꽃비가 내리고 있나요? 들려드릴 텐데요. 제 나이가 63이네요. 우리 학창시절에 찰스 디킨스의 작품에 매료되지 않으셨었나요? 올리버 트위스트 크리스마스 캐롤 하면 디킨스 함성을 질러대도 무방하겠죠. 런던에서 역마차를 타고 파리로 향하는 장면으로 시작했던 장편소설 두 도시 이야기에도 매우 익숙하실 것만 같은데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는 소설이잖아요. 찰스 디킨스는 1812년 영국 포츠머츠의 해군 격리국에서 근무하는 하급 관리의 장남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가 12살 때 호인이었으나 생활력이 없었던 아버지가 빚을 지고 투옥되는 바람에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구두약 공장에서 10시간씩 일하게 되었다지요. 이때의 경험이 훗날 그의 작품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15살에 변호사 사무소의 사화안으로 일했고 법원 속기사를 거쳐 신문 기자가 되어 의회에 관한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1883년 잡지에 단편을 투고해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1836년 단편을 모아 보지의 스케치를 출간합니다. 24살에 신진 작가로 화려하게 문단에 데뷔해서 피크유크 클럽의 기록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올리버 트위스트로 베스트셀러 작가로 확고한 위치를 확립하죠. 니콜러스 니클비, 골동품 상점, 크리스마스 캐럴, 데이비드 코퍼필드, 황폐한 집, 위대한 유산 같은 주옥 같은 작품들을 남깁니다. 셰익스피어와 더불어 영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소설가로 평가받고 있는 작가입니다. 두 도시 이야기 배경은 런던과 파리입니다. 절대 왕정의 18세기 후반 정치, 경제, 사회 모두 막장이었는데요. 왕실과 귀족은 호화 생활로 파탄난 국가 재정을 증세로 대처하려 합니다. 평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일으키죠. 여기에 등장하는 쌍둥이 귀족 에브레몽드 후작은 특권층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그중 동생 에브레몽드가 사건의 발단을 일으키는데요. 한 유부녀를 쾌락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끌고 오다 그녀와 그녀의 남동생까지 공격해 치명상을 입힙니다. 납치, 강간, 폭력의 사건이었죠. 남매의 아버지는 충격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어린 막내딸이 있었는데 행방불명이 되죠. 결과적으로 일가족이 몰살된 사건입니다. 에브레몽드는 사건 비밀 유지를 위해 마네트 박사를 바스티유 감옥으로 보내버렸는데 거기서 18년간의 옥살이를 합니다. 옥에 갇힌 마네트 박사는 이 사실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의 정신 상태는 황폐해지고 말았죠. 마네트 박사 아내는 수감 2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딸 루시 마네트는 박사가 거래하던 텔슨 은행의 은행원 자비스 로리의 보호를 받으며 런던으로 건너갑니다. 성인이 된 루시와 노인이 된 로리는 출소하여 기억을 잊은 채 옛 하인 드파르주와 파리에서 지내던 마네트 박사를 런던으로 모셔와 정신을 회복시킵니다. 한편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망명한 찰스 디네이는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는데 그 곁에 스트라이버와 시드니 카턴이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스쳐 지난 인연이 있었던 루시 마네트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고 결국 무죄를 받아냅니다. 매우 아름다운 루시는 이 세 남자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스트라이버가 먼저 고백하지만 거절당하고 시드니 카터는 자신의 탕화적 기질과 방탕한 생활로 자신이 없어 매우 소극적이다가 바라만 보는 사랑이 그칩니다. 찰스는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 루시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찰스 다네이는 프랑스 귀족인데 귀족주의와 그 행태에 혐오와 염증을 느끼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영국으로 망명하여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이 에브레몽드 집안이었던 거죠. 마네트 박사는 자신의 인생을 짓밟은 원수의 조카를 사위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마네트 박사는 이 모든 일의 주의를 알고 있었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 침묵하기로 합니다. 파리에서는 성남 민중들이 분노하며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마네트 박사를 돌보았던 드파르주가 혁명에 적극 가담하고 민중들과 바스티유 감옥을 점령합니다. 그곳에서 마네트 박사가 남겨놓은 기록을 발견하고 에브레몽드 호작 형제가 한 일가를 몰살시킨 사건에 대해 알게 되죠. 런던에서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던 찰스는 자기 집안의 하인이었던 가벨이 체포되고 도와달란 편지를 받고 파리 혁명의 소용돌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파리에서는 에브레몽드도 호작도 이미 목숨을 잃었고 찰스도 검문을 통해 귀족 신분이 탄로나면서 감옥으로 가게 되죠. 이 소식을 알게 된 루시와 로리는 파리로 건너가 찰스를 구하려 노력하고 1년이 넘게 걸린 재판에 장인인 마네트 박사가 나타나며 찰스의 석방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드파르주가 마네트 박사의 기록을 공개하면서 2시간 만에 다시 갇히고 말죠. 드파르주는 찰스의 숙부인 에브레몽드가 마네트 박사를 감옥에 보낸 것에 대한 고발을 한 것이고 자기 아내가 몰살당하고 행방불명되었던 그 막내딸이기 때문에 복수를 결행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찰스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때 몰래 파리에 들어온 시드니 카턴이 자기와 너무 닮은 찰스와 자신을 바꿔치기 하겠다고 찰스를 구출합니다. 찰스는 루시와 로리와 함께 런던으로 향하는 마차를 타고 떠납니다. 이 와중에 찰스가 된 카턴이 평화로운 얼굴로 단두대에 올라 목숨을 바치므로 루시에 대한 사랑을 완성하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슬픈 이야기입니까? 이렇듯 우리 인생에는 어디에든 꽃비가 내리고 있네요. 어둠의 꽃비든 아름다운 정말 추억의 꽃비가 되었든 환상의 꽃비가 되었든 말입니다. 얼령이순옥 시인의 꽃비가 내리고 있나요? 어떤 꽃비가 내리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꽃비가 내리고 있나요? 얼령이순옥. 슬픔과 상실의 크기를 감히 가늠할 수도 없을 감정이 묻어있지 않은 목소리인데 그 여백마다 빈집처럼 쓸쓸한 바람이 불었어요. 갉아먹은 영혼의 마지막 조각까지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과 욕심, 갈망 혹은 원망하는 것들이 얽히고 뒤섞여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느다란 실,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데 경첩에 녹이 슬어버린 채로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마음의 문을 고치지 못했어요. 서로에게 한 발짝만 다가간다면 얼마든지 가까워질 수 있는 사이였지만 불행의 깊이를 재자는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에게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운명은 악연은 바꿀 수 있는 거였는데 내 세상이 어두워 앞을 볼 줄 몰랐어요. 이제야 난 나를 용서합니다. 당신은 잘 있나요? 마냥 꽃비를 기다리지도 않고 꽃밭을 일구던 당신, 지금 꽃비가 내리고 있나요? 당신이 기다리던